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만화로 보는 3분 철학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현대 철학편, 저자는 서정욱, 출판사는 카시오페아입니다. 3권의 서양 현대 철학 프롤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게 나오죠. 철학. 그러면은 영어로 어때요? 필로소피를 철학이라고 그러죠. 필로소피 할 때 필은 좋아하다는 뜻이죠. 사랑한다, 좋아한다. 소피아는 지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그렇죠. 그래서 철학 그러면은 서양에서는 진리, 진선미할 때 진을 추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서양 철학의 그 시작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서양 철학의 아버지죠. 서양 철학의 시작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죠. 너 자신을 알라는 거 그거는 어때요? 인간이란 건 너는 인간이죠.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인간이란 거예요? 바로 이성적 인간임을 알아라. 그런 뜻이죠. 인간은 어때요? 내 안에 이성이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이성도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가 로고스죠. 우주가 이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 이치가 로고스고 그 로고스를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 또 있다고 본 거죠. 그게 또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로고스, 밖에 있는 로고스. 그래서 인간이 내 안에 있는 로고스를 깨우면 어때요? 우주의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삼파술 그랬잖아요. 삼파는 아이를 이렇게 나오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로고스, 우주의 이치를 아는 능력, 이성, 이치를 아는 성격, 이치를 아는 능력을 깨워준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 한 역할이죠.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 인간의 이성적 존재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이성적 인간. 그래서 이성이 서양 철학의 그 흐름에 중요한 흐름을 밑에죠. 그래서 서양은 진선미할 때 진리를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이 오랫동안 서양의 철학의 흐름을 형성하죠. 그러다가 그 진이 우선시된, 진선미 중에 진이 우선시된 이런 그 철학의 흐름이 깨진 게 칸트부터예요. 칸트는 진선미 중에 미를 중시했죠. 진선미 중에 미가. 그래서 미를 중시하면서 그 이후에 그 우리 현대까지 오면은 현대는 되게 미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괴테가 그런 얘기했죠. 파우스트에서. 그래서 미가 이제 현대는 되게 중요시돼요. 그래서 과거는 진리가 중요했다면은 지금은 어때요? 예술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리 추구가 철학인데, 진리를 사랑하는 거, 필로소피가 철학인데, 이 철학이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관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동물하고 인간 차이가 동물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본능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개가 있으면은 개가 10마리 있어도 10마리가 보는 세상은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개는 한 종이 같은 세계를 보죠. 근데 인간은 그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죠. 그래서 수만 년 전에 인간이 진화하기를 상상력을 갖게 돼요. 이거를 유발 하라리는 후구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없는 거를 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제비가 한 마리 날라오면은 보이지 않는 봄이 오는 걸 보는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게 허구를 보게 돼요. 안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상상력이죠. 이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각자가 하나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세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개는 개 전체가 하나의 세계라면은 사람은 어때요? 5억 명이, 50억 명이 살면은 50억 개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보는 세계는 내 세계이지 다른 사람이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관점, 내가 들어가는 우물 밖으로 나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물한 개구리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걸 모를 때 무슨 폭력이 일어나죠. 내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의 폭력이란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보면 기분 나쁜 거는 그 사람의 세계를 가지고 나를 보고서 나를 그 세계 안에 집어넣죠. 지배해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그 시선이 이제 보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만이 망상에 빠질 수 있다. 그죠?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철학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나만의 세계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사람 보는 눈, 이게 계속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니체란 철학자는 그런 얘기했죠.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도 같다. 이렇게 했죠. 인간은 마음의 허물을 벗어야죠. 내가 생각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깨고 더 나은 세계로 이렇게 가야지 인간이 되지. 자기 세계를 깨지 않으면 정신이 죽는 거예요. 뱀이 죽듯이, 그죠? 그렇게 니체가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철학에서 내가 보는 관점, 그죠? 이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콩나물 가족 박성우. 아빠는 회사에서 물 먹었고요. 엄마는 홈쇼핑에서 물 먹었대요. 누나는 시험에서 물 먹었다나요? 하나같이 기분이 엉망이라면서요. 말 시키지 말고 숙제나 하래요. 근데요, 저는요, 맨날 물 먹어도요, 씩씩하고 용감하게 쑥쑥 잘 커요. 시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이 제목이 콩나물 가족이죠. 다 물 먹었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참 힘들잖아요. 회사에서 물 먹고, 홈쇼핑에 물 먹고, 시험에서 물 먹고. 이 어른들은 이렇게 물을 먹고 힘들어해요. 근데 아이는 어때요? 아이는 맨날 물 먹어요. 애도 막 당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애는 쑥쑥 잘 커요. 콩나물. 그죠? 쑥쑥 크는 콩나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갖는 낙천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시도 보면 어때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른들은 물 먹으면 그것 때문에 막 위축되는데 아이는 물 먹어도 그냥 씩씩하게 크죠. 그래서 니체는 아이를 최고 인간이라고 봐요. 망각하죠. 물 먹어도 금방 잊어먹고 막 씩씩하게 살아요. 그래서 아이라는 게 굉장히 그 높은 경지죠.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망각이에요. 잊어먹어요, 금방. 그래서 그 중국의 유학자 이타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의 마음이죠. 동심만 잘 간직하면 성인이 된다.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관점을 갖고 사는 거겠죠. 아이의 마음을 유지하고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은 이 세상이 신명으로 가득한 세상이겠죠. 그 다음에 원근법에도 생각해 보죠. 이 책에서 이제 원근법이 나오거든요. 이 원근법이 그 산업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가 아니라 중세는 신중심 사회죠. 신이 신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원근법으로 안 보여요. 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크게 보일 수 있고 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작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원근법은 바로 산업사회, 근대사회에 나와요. 근대사회는 르네상스 15, 16세기 시작해서 18, 19세기에 꽃을 피우게 되죠. 이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중심에 서서 바라보니까 이제 원근법을 보는 거예요. 나 인간이야. 내 이성이야. 하고 이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에 원근법을 보여요. 그래서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원근법으로 그린 거를 계속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 세상은 어때요? 원근법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내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있으면 저 멀리서 가까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원근법은 근대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관점이 있듯이 시대도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한 시대 패러다임이 있고 이게 관점이에요. 한 시대 패러다임이 바뀌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구가 4개로 보는 관점이 패러다임이 있을 때는 지구가 4개로 보여요. 둥글다고 하면 둥글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죠? 그 관점이 없으면 보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성중심 사고는 어때요? 원근법이 나온 그 이성중심 사고, 인간이 이성으로 바라본 관점은 하나의 고정된 관점이에요. 내가 이성, 여기에 고정돼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처럼 딱 고정돼서 바라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원근법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은 어때요? 이성적인 인간은 어때요? 반드시 나 중심이죠. 나를 중심으로 따져요, 이익을.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되게 이기주의가 판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1, 2차 대전. 인간 중심의 관점을 보니까 자연도 막 파괴하고 기후에 와요. 그래서 현대 철학이 오면은 이 원근법이 깨지죠. 현대 미술은 원근법이 다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가까이 있는 건 작고, 멀리 있는 건 크고,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서 크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현대 미술은. 근데 인상이 중요하죠. 인상파가 나오고, 현대 추상화 미술 보면은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현대는 이제 바뀌게 돼서 여러 관점이 등장해요. 그래서 원근법이 나오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죠. 근대사를 모더니즘. 그 1945년 우리가 해방되던 해죠. 그래서 45년 이후가 되면 세계가 어때요? 이 현대라 그래요. 그래서 근대는 모더니즘. 1945년 이후를 현대, 탈근대, 근대를 벗어나요. 근대는 모더니즘, 바로 이성 중심이죠. 이성 중심을 바라보던 세상에 위기를 느끼죠. 기후오고 전쟁. 그래서 이성적 인간을 넘어선 인간을 상상해요. 그래서 여러 관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현대 철학이 여러 관점이고 어렵고 다양한 관점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이유도 다양한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관점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통일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하나의 진리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양한 관점이 용인되는 그런 탈근대 사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 최은주. 나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이유는 풍족함 가운데 목말라 하는 그들 모습 때문입니다. 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까닭은 그곳에서 나오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시가 일부만 제가 읽었는데요. 이 최은주 시는 장애인이라 그래요. 장애인 시인이 이제 감옥이라는 시를 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 정상이란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 산업사회, 중세까지는 이 세상이 어때요? 마을이 있었죠. 그 마을에서는 그 좀 광기가 있는 사람, 미친 사람도 살고, IQ가 낮은 그 전하도 살고, 이렇게 되게 같이 살았어요. 장애인도 같이 살고. 그런데 이 산업사회가 되면 어때요? 공장 중심이잖아요. 이 공장에서는 어때요? 어느 정도 지능이 있어야지 일을 해요. 그래서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해요.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따로 분류하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던 인간을 정상, 비정상 나누게 돼요.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미셸 푸코라는 학자죠. 그래서 정상, 비정상 나눠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옳다고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병을 입원시키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정상인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관점을 이제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정상은 옳고 비정상은 나쁘다. 이런 관점이 바로 어때요? 그 근대 사회 관점이에요. 중세까지만 안 그랬죠. 중세에 같이 마을에서 더불어 살 때는 정신 나간 사람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시골 어릴 때도 보면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살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크게 사고 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정신이 아픈 것도 육체가 아픈 건 똑같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정신병자를 이렇게 위험하다, 뭐 분열증 환자, 조현병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위험한 거는 배척해서 그래요. 우리가 배척하니까 그 사람들 배척하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폭력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 비정상을 따지지 말고 사람이 이렇게 외로워지면 어때요? 외로워지면은 폭력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정상 비정상 나오는 게 안 중요해요.
이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성에 의해서 정상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광기는 사람도 되게 좋게 봤거든요. 광기가 있을 때 천재 예술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관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장애인이, 천주 시인이 장애인이 바라볼 때 어때요? 나 사람들을 이상해 보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정상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풍족함 가운데 목말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볼 때 자기가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있는 사람이 너무나 풍족해 보이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인은 기도를 해요. 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까닭은 그곳에서 나오길 바란 마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게 현대사회예요. 이렇게 가져야지 이 세계화 시대에 어때요? 딴 사람을 이렇게 역지사지가 되죠. 다른 사람 마음을 알고 더불어 살 수 있죠.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철학 공부하는 거는 나의 관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철학자 공부하면은 뭐 미셸 푸코를 공부한다 그러면 푸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플라톤 공부나 플라톤 관점에 바라보고 여러 관점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세계화 시대에 그러잖아요. 이 세계화 시대에 더불어 살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누구를 혐오하고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묻지마 범행이라고 갑자기 오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배척 당해서 그래요. 미셸 푸코가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이렇게 그 범인이 되는 거는 소외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은 내 안에 폭력성이, 내 안에 인간은 동물에서 지났기 때문에 동물적 폭력성이 있어요. 그 폭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려면은 관점이 다양해야 돼요. 풍부해야 돼요. 우물안 개울이 있으면은 우물 안에서 보는 세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공부는 다양한 관점을 갖는 거고, 철학자마다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넓은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죠. 예, 이렇게 그 첫 시간을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